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기독교인이면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사상전쟁을 하고 있다,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 는 것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총만 안 들었지 내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거를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여기 2022년 교과과정 개편 시안이 마련된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7년인가 뭐 이래요. 7년에 한 번씩 교과서를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딱 그 해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언제 있었냐면은 2015년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2015년에 개정된 교과 과정 시안을 기반으로 지금 현행 교과서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편 시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학습 목표 각 과목에 단원별로 뭐 나오겠죠. 그리고 아이들 평가 기준 이런 거 나오거든요. 평가 기준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개편 시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과목별에 뭐 각 단원별로 목표를 정하고 요새는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보고 그럼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조금 뭐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 같은 거를 보면요. 어떤 전략, 기획 이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추상적 단어가 들어가죠. 추상적. 이런 목표를 할 것이다. 근데 이런 목표를 보면요.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어떤 추상적 개념, 목표를 정의하는 추상적 개념이 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요, 지금 현황 교과서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건 교과서에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보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신을 원치 않으면 피임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현행 보건인가? 뭐 그런 교과서예요. 근데 뭐 여기 이런 뭐 여성 생식기 나온 거는 우리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생물 시간에 배우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 있죠? 박스는 아니고 이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거를 확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피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밑에 뭐 콘돔, 페미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게 피임 방법을 여기 잘린 부분에 보면 10가지 를 가르친대요. 12가지를 가르친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40대가 되고 결혼생활 16년째인데 도대체 피임 방법이 10가지가 넘나? 저도 다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이런 거를 가르치거든요. 자,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막 어떤 그런 뭐 2차 성징이라 그러죠. 그게 나타날 텐데요.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거는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교육에서는요, 공교육이 잘 되면, 아주 잘 되면 정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은 정보 전달이 만 잘 돼도 성공이에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교육은요, 관계에서 그 어떤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아이도 어떤 발육이나 관심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 나이 때는. 어떤 아이는 일찍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교과서에 이런 자세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숨긴 전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그러니까 2025년의 현행교과서 시안에 뭐 복원에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로 나왔는데 그 시안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물론 15년도에 교과정 개편 시안에 구체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는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도 시안을 정하면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20년에 교과과정 개편 시안에 무슨 용어가 들어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Gender Equality예요. 이게 젠더라는 건요, 이거 사회적 성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성적 지향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는 그건 섹스라 그래요. 생물학적 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 성이에요. 성별이에요. 이거는요, 뭐 40까지였다는 사람도 있고 50까지였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드로겐, 뭐 에이젠더는 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성이란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사회적 성별이거든요. 그게 40까지, 50까지가 있대요. 우리 2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평등이 아니고 여기다가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성평등은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넣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정상가족의 신화를 버리고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기른다.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심지어 평가 기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아이들의 수행평가를 한 평가 기준이에요. 아이들 수행평가라고 하지만, 시험이 아니라고 하지만, 평가 기준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도 사람인데. 그 정상가족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정상가족을 신화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가족은 건강가정 기본법에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미혼모, 우리 어떤 불행에 빠져서 약간은 우리가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한부모 가정, 뭐 이혼한 사람들, 혹은 사별한 사람들, 이런 것도요, 다 건강가족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 건강가족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상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건강한 게 정상이고 병에 걸린 게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화래요. 이거 어떤 교육이 나올까요? 이거 동성애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자들이 남자 둘이 아이 키우는 거, 그죠? 그 여자 둘이 아이 키우는 거. 결국 이거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목표라는 추상적인 게 이런 용어랑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복원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딴 식의 구체적인 불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올 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시죠? 전 교육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사퇴했어요. 왜 사퇴했냐? 학교 들어가는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겠다. 지금 6세거든요. 만으로 낮추겠다. 이거를 계획도 아니에요. 계획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냥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계획. 구체적인 안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서. 그죠? 나가지고 야 네가 뭔데 이런 거를 공론화도 없이 하냐. 사실 이게 공론화의 시작이거든요. 공론화가 없었다 이러면서 막 반대 시위하고 여론내서 난리를 쳤죠. 근데 교육부 장관이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게 이게 공론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들 주로 모아놓고 몇 명 안 되는 학부모 대표로 간담회를 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백지화시켰어요. 이 계획을. 그리고 전 교육부 장관을 사퇴시켰어요.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요.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거를 통해서. 근데 사실 민주주의는 대표를 뽑아놓으면 이 사람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백지화 시킨 거예요.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내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학교 시작을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게 지금 더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더 중요한가요? 그러면 이거는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국민의 많은 수가 아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이런 동성애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도대체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궁금해요. 내 주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공청회. 그러니까 공청회가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개정 시안을 만드는데 37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초안 만드는 것부터 해갖고 다 해서. 근데 대중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거는요.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온라인이에요. 아마 온라인으로 그냥 의견 제시해요. 게시판에. 그리고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공청회 전후로 한 번씩. 자, 근데 이거를 제가 공청회장에 갔거든요. 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방송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는 기자가 이 간담회 할 때 기자들이 엄청 와서 교육부 장관이 딱 들어오니까 후레쉬가 터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우리 국민들이 모를까요? 우리 국민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보건당국에서 공식 통계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 동성애 교육을 학교에서 시킨 다음에 이게 괜찮은 거다. 되게 구체적으로 시켰겠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겠다는 아이들의 수가 33배 증가했답니다. 공식 통계예요. 영국 보건당국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성애 자체보다 트랜스젠더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성기관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제가 그날 가서 증언을 들어보니까 삶 전체가 굉장히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도 안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지금 교역과정 개편 시한이 되고 있고 공청회는 거의 요식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도덕 과목에 여기서 성평등이라는 거를 빼달라 라고 주장했는데 그 다음날 이 수요일인 건 목요일날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청회에서 성평등 유지 결정됨 뭐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 수요일날 도덕경청회 가서 우리 굉장히 많이 가서 막 항의도 하고 절대 한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요, 정말 웃긴 거는 내용도 다 알고 우리가 분석하고 갔고, 그리고 그 자료도 나눠줬어요, 현장에. 그럼 이걸 읽어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당 거의 20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국민의 의견 듣는 유일한 기회였던 한 번의 공청회에서 우리들은 발언 기회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시간 압박을 너무 해요. 1분에서 3분?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이런 일이 있어도 자기 이익하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만 내가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지키기 힘들어요. 어머니한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버지한테는 더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막 청주 교원대에서 했는데 여기까지 올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된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리, 특히 성윤리, 성경에서는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관에서 오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많은 분들이 진짜 거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기독교인이 아니시라도 알리셔야 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